안녕하세요. 마켓에서 불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 그러니까 10월 3일 개봉하는 영화 남한산성의 원작 소설입니다. 남한산성의 내용은 서기 1636년 조선정부가 청나라의 대군을 피해 남한산성에 들어가 47일간 싸웠던 처절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리뷰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남한산성의 배경시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일본이 조선과 명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임진왜란이 끝난 후 명나라는 세력이 약해졌고 그 자리에 여진족이 신흥 강자로 올라섭니다. 여진족은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명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조선은 광해군이었는데요. 광해군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중립 외교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사대부들은 광해군이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배반했다며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의 자리에 올립니다. 1627년 후금은 조선이 자기들과 친하게 지낸 광해군을 몰아낸 걸 트집잡습니다. 그 다음 조선을 침공하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하지만 후금은 명나라와 정면 충돌할 형편이 아니었고 조선군도 건재했기 때문에 후금은 일단 조선을 아우의 나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선도 후금을 형님 나라로 모시기로 하고 화친을 하죠. 하지만 10년 후 후금은 처음으로 나라 이름을 바꿀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에게 자기들을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나라, 즉 임금의 나라로 섬기라고 말하죠. 조선은 이를 몇 차례 무시했다가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차라리 싸우자는 편지를 청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에 화난 청은 1636년 겨울 12만 대군을 조선으로 출병시킵니다. 조선은 정묘호란 때처럼 청나라가 안주, 평양 등 거점을 치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청은 그 반대로 거점을 무시한 채 바로 서울로 직진합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불과 5일 만에 청나라 군대는 서울 근처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빠른 진격에 당황한 조선은 강화도로 피신하고 있던 계획을 바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해 겨울 엄청나게 추웠던 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7일 동안 청나라와 대적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소설과 영화 남한산성의 배경이 되는 원인, 병자호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설 남한산성을 즐기는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을 즐기는 첫 번째 포인트, 주인공들의 감정선입니다. 남한산성에서는 소설 인물들 중 3명의 감정선이 돋보입니다. 인조, 최명길, 김상원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인조의 감정선은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렵다 였습니다. 그 본인 딴에는 중립 외교를 하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자기만의 정치를 하고 싶어서 반청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선택 때문에 이렇게 나쁜 결과가 왔으니까 그는 아마도 책임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다음 보여지는 감정선은 일단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자, 이 전쟁은 잠깐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청나라와 화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화파의 영수 최명길과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라고 주장한 척허파의 영수 김상원의 대립입니다. 극중에서 최명길은 우리가 치욕 속에도 살 길은 있으니까 만백성의 죽음을 각오하지 말고 일단 청나라에게 머리를 잠깐 조아리자는 현실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에 비해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다, 우리가 그 은인을 저버리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후금은 우리보다 못한 오랑캐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오랑캐 나라의 머리를 조아릴 수 없다고 주장한 척허파의 영수 김상원은 죽어도 이런 굴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명길이 주장하는 삶은 죽음이니 차라리 다같이 싸우고 죽자고 말하죠. 최명길과 김상원, 이 두 충신의 언쟁은 남한산성에서 두 갈등, 싸우느냐 굴복하느냐의 감정선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내가 진짜 남한산성에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의 몰입을 주고 있죠. 이 두 말을 듣고 선택해야 하는 인조의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 진짜 인조라면
어떤 입장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 정도의 몰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즐기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김훈 작가의 묘사입니다. 작가는 아무런 물자도 없는 정말 춥디 추웠던 남한산성의 모습을 사실감 있는 문장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그때 당시의 모습이 이러했고, 두 충신의 지조 있는 말을 들으며 선택을 해야 하는 인조의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설 남한산성을 리뷰한 콘텐츠입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 전 원작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